웹툰 더 잘 만드는 AI 나오고 있습니다. 작곡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인간이 튜닝이 하고 있어요. 진료 더 잘 보는 AI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가 두렵다라는 분들 많아요. 오케이, 두렵습니다. 누구나 진짜로 이게 GPT 이기는 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는 챗 GPT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기대되시죠? 예,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주위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죠?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기술 변화가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AI나 또 블록체인,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변화로 인해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과잉 관심을 좀 많이 받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역대급으로 과잉 선전, 좀 오버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잉 관심 때문에 변화가 더 빨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챗 GPT는요,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었어요. 몇 개월 전이었는데 나왔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출시 2개월 만에 1억 인구가 사용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산업혁명급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6, 7개월 만입니다. 또 지난 5월이었는데요. 구글이 연례 개발자 대회 I.O.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챗봇인 바드를 공개했습니다. 챗 GPT랑 또 유사한 건데요. 구글이 이제는 구글 이메일도 또 문서나 뭐 엑셀 같은 PPT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말만 하면은 뚝딱 나오는 것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몰랐다, 발전할지 몰랐다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조차도 나도 놀랬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게이츠 노트라고 이제 쓰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AI 발전이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PC, 또 인터넷, 스마트폰의 탄생만큼이나 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면서 나도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조차도 자기도 몰랐다, 이 미래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사람이라는 건 리니어, 선형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리 우리 많은 뭐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미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기술은 또 익스포넨셜리라고 하죠.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이 괴리에서 큰 인식의 전환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가 놀랍고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럽습니다. 예. 과거에도 사실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에서 이기면서 큰 충격을 줬던.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뭐가 다를까요? 왜 지금은 왜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논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알파고 쇼크가 2016년 3월 9일에 있었어요. 그 뒤로 1년 뒤인 2017년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냅니다. 놀랍게도 이 논문이 지금의 이런 혁명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나온 논문이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트랜스포머, 기계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문서 요약하고 챗봇, 또 질의응답 시스템을 자연어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를 셀프 어텐션, 주목받는 것을 스스로 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어 사이에 중요도를 계산해 가지고 스스로 문맥을 파악해서 이제 문장 구조나 의미를 이해하면서 번역이나 요약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 하는 것들을 논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트랜스포머라는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방식이 바로 인터넷을 완전히 바꾸는 이론적 토대가 됐다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와 인간 간의 관계를 이게 좀 재정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는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는, 키워드 검색에서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는 예측하고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기억하십니까? 약 30년 전에 30년? 인터넷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기억하십니까?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클릭해서 정보를 찾아갔습니다. 구글에서는요,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더 중요하다라는
가설에서 나온 레리 페이지가 만든 이게 구글의 이제 그 초대가 된 거죠.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 정보를 찾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예측하고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쓰면은 좀 거짓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막 지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이 나오냐라고 하면 왜냐하면 얘는 예측하고 생성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기계와 사람 간의 관계를 명령어가 이제 프롬프트인데 이게 입력하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는지 예측하고 생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인터넷에는 그동안에 수많은 인간들이 생성했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계속 학습을 해서 GPT라는 서비스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 GPT를 만든 샘 알트만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지난 15세기 구텐베르크 인쇄기 발명에 좀 비유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거대하게 우리가 의미부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이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좀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왜냐면 스마트폰 계산기 나온 다음에 계산 이제 하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끌고 계산하고 이게 팁 계산할 때도 팁 생성기, 환율 계산할 때도 환율 이렇게 이게 얘가 나보다는 더 잘한다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계산기가 틀린다면 어떠실 거예요? 예,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이 계산기가 나보다 더 잘한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얘가 더 나보다 더 말을 잘 지어낸다.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낸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게 더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기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에서 이제 속속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글을 잘 쓰는 AI 이게 이제 챗 GPT 나보다 C를 더 잘 써요. 실제로 더 그림을 더 잘 그리는 AI 요즘 미드저니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웹툰 더 잘 만드는 AI 나오고 있습니다. 작곡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인간이 튜닝이 하고 있어요. 진료 더 잘 보는 AI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잖아요. 이게 정보 기술을 바꾸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이제 로봇에서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인터넷이 이제 뭐라 그랬죠? 정보라는 거는 찾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생성하는. 지금은 검색에서나 이렇게 보지만 이제 로봇에 적용을 하면 로봇이 예측하고 생성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중에 아메리카노만 마시더라는 걸 얘가 알고 예측하고 생성하는 로봇이 나와요. 앞으로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고 이게 언어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쭉 변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주산학원 또 웅변학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 서서히 이제 물러났는데 주산학원 웅변학원 같은데 지금 그런 존재가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게 GPT 같은 AI가 나오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좀 대체됐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연세 외침이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게 이 컴퓨터에서 대체된 게 아니라 이게 시대적 역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이나 역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기술은 그냥 이유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고요.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가 두렵다라는 분들 많아요. 오케이, 두렵습니다. 누구나 빌 게이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수만 개가 지금 있고요. 또 책도 보시면은 이미 200종이나 200종이나 지금 책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좀 5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응 속도가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도 GPT를 이기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GPT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법이라고 해야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이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AI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도구이고 이게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특정한 태스크
그 일을 수행하는 거고요.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좀 돕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공지능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영향받는 직업이 저거였어요. 콜센터. 근데 지금 콜센터 없어졌습니까? 더 잘 돼요. AI 나온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과 같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AI라는 말 자체를 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요. 이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한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누구는 챗GPT 생각하고요. 누구는 터미네이터 생각합니다. 딱 들으면. 누구는 에일리언 같은 거 이런 거 막 떠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예를 들면 Augmented 인텔리전스 증강하는 어시스티브 도움지능 이런 거 AI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 지능은요 1+1은 2예요. 인간은 연산은 그렇게 하는데 증강지능이나 도움지능이라면 1+1은 11이 되는. 아니 저게 말이 돼? 1+1이 2지 11이야? 그거는 이제 인간이 생각이고 기계랑 같이 하면 1+1은 11이 될 수가 있어요. 혼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는 인간 혼자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일 잘 시키면 돼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얘를 어떻게 보면 부려야 돼요. 잘 부리는 사람이 경쟁력이 연봉이 올라갑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코딩하는 시간이 160분에서 55% 이제 절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이너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300시간 머리 막 써매가지고 창하기 1분도 안 걸립니다. 예, 그렇게 AI랑 했을 때 얼마나 인간이 생산적일 수 있는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잖아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증강지능이라는 거는 이종간 합성에 상당히 능합니다. 다른 거를 막 섞으면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림을 그리고 건축 디자인을 할 때 사람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 건축 디자인인데 설계사에서 하면 2년간 하는 그림을 1초도 안 내서 그립니다, 저거를. 그래서 건축 설계사 난리 났어요. 근데 실제로 난리 났는데 이게 보시면은 꼭 그렇지 않다. 앞으로요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감정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기계가 앞으로 1, 2년 내에 나와요. 막 이거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을 코딩해서 넣으면 돼요. 그 반려견이지 않습니까? 반려견만큼의 더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이거 스케어리하다. 너무 그렇다. 근데 반려견을 또 못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겠지만 좀 현실이고 또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앞으로 5년 내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AI의 새로운 능력을 소개하고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이게 GPT 이기는 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사실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또 유니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거, 그 다음에 담대한 실행을 해야 되고 왜냐면 그게 기계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기계는 굉장히 평균적인 대답만 인간이 했던 가장 평균적인 대답만 하는 거지 이걸 뭐 놀라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인공지능 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마틴 루터킹, 또 존 레논, 스티브 잡스, 한국엔 세종대왕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들이 위인이라고 평가받았을까? 이거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한 실행, 남다른 생각, 담대한 실행했던 원앤온리 했던 분들이죠.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는 굉장히 평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사고 또 담대한 실행을 한 사람만이 앞으로 GPT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GPT를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건 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앞으로 나올 교육 격차 심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함께 업무할 수 있는 또 준비, 또 업스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GPT 또 인공지능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는 그런 슈퍼 휴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